정치권의 과거와 현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의도 평양이론의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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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오늘 평양이론의 주인공 누군지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네. 1995년에 JP, 2015년에 안철수, 20년 전 상황과 지금 비교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JP와 안철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1995년에 지방선거, 첫 직선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회죠, 그게. 그걸 한 4개월여 앞두고 JP가 민주자유당을 탈당을 합니다. 민자당을요? 민자당을 탈당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탈당을 하거든요. 예. 그러고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선거가 그해 6월 지방선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한 4개월여 남았죠. 그러네요. 4개월여 남았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저 당을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탈당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두 분이 그런 점에서는 이제 상당한 정도로 큰 전국 선거를 앞두고 당을 나갔다 네. 하는 예. 점에서 이제 일치하는 면이 있는데, 예. 자, 그러면 나가서 이제 JP처럼 안철수 의원도 될 것이냐? 왜냐하면 JP도 그때 나가서 신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무슨 당을 만들었죠? 그때 그렇게 만든 게 자민련이거든요. 자민련?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건 연합자 달린 그 정당을 안철수 의원은 지금 나갔잖아요. 새정치연합을 나갔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도 나가서 네. 뭐 당명은 뭐로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 새정치 뭐 어쩌고 이런 식의 이제 또 당이 되겠죠. 그 당을 만들어서 1995년에 JP가 했듯이 JP는 그 자민련으로 해서 지방선거 참여해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데, 예. 자, 그럼 안철수 의원은 지금 탈당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저 탈당한 이후에 정당을 꾸려서 내년 총선에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능성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 해서 뽑아봤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경우에는 비주류와 주류 간의 이제 개파 싸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문 대표와 갈등 속에서 나갔는데 예. 당시 김종필 총재는 탈당 배경이 뭐였습니까? 배신이죠. 배신이요? YS가 배신했잖아요. 내각제? 이게 내각제는 먼저 90년 이야기고 예. 사실 JP가 정권을 무려 3번을 만듭니다. 3번이요? 박정희 정권 만들었죠. 예. 네. 김영삼 정권 만들었죠. 김대중 정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김영삼 정권 만들 때도 사실 JP가 거의 뭐 헌신적으로 갖다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약속대로 당 대표가 되었는데 민주계 입장에서는 일단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올 때가 달랐던 거예요. 토사구팽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슬슬. JP를요? JP를. 그다음 94년 말에 그 당시에 YS가 시드니 선언을 해요. 시드니 갔다 와서 세계화를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세계화. 세계화.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쓰면 안 돼요. 세계화로 써야 돼요. 예. 세계화. 쓰는 가운데 자, 당 이제 물갈이 한다. 쉽게 해서 삼김 시대를 갖다 정리한다는 그런 예. 명분하에 그 당시 보면은 최형우 의원 등 당시 최고 실세죠. 예. 정말 모멸감을 줄 정도로 JP를 몰아붙입니다. 같은 당인데. 같은 당이죠. 당 대표예요, JP가. 대표죠. 당 대표 JP를 갖다가 허주, 네. 김윤환, 예. 그다음에 민주계 최대 실세인 최영우 등이 그야말로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당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당명 바꿀 건데, 예. 당명 바꿀 건데 당신 물러나라, 이선 퇴진하라고 거의 노골적으로 윽박질러요. 그때 JP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장경오회. 처음 들어보시죠? 예, 뭐예요? 장경오회라는 것은 사기에 보면 우리 월나라 구천이라고 있습니다. 와신상담. 예. 월나라 구천의 묘사가 되어 있는 게 장경, 목이 길고 오회, 입이 까마귀 입까지 뾰족한 그걸 장경오회상은 배신의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YS를 가리키면서 장경오회라는 얘기를 하면서 버팁니다. 버티다가 결국 그래도 YS가 크게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독대하고도 밀어붙이고 예. 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민자당 길을 당시 저 대구 동을에 네. 위원장을 맡고 있던 노재현 씨, 네.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이죠. 예. 한테 물려주고 탈당을 하죠. 그 멀리까지 물려주고. 그 물려주고. 그러니까 3당 합당의 주역은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나 김종필이다. 예. 그런데 YS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생각이 싹 바뀌어갖고 이런 식으로 싹 다 정리하더니 이젠 급기야는 나까지 몰아내려고 한다. 예. 그러나 내가 이 민자당의 깃발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현 위원장한테 전해주고 떠난다. 네. 그리고 떠나요. 떠났을 때 떠나고 나서 조금 이따 우리 최병 편집장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명한 핫바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핫바지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게 오보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예. 김윤환 의원. 그러니까 이제 허주라고 하는 분이 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기자들이 이제 혹시 JP가 탈당을 하면 그거 뭐 대구나 뭐 아니면 저 충청도 이런 데서 굉장히 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 원래 말이 그거예요. 이 사람 무슨 뭐 대구나 그런 충청도가 무슨 핫바지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거를 어느 지방지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충청도 보고 핫바지라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했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쓰는 바람에 아니 근데 그게 부산에 있는 신문이에요. 오. 뭐 충청도 신문이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쓴 거예요. 이제 잘못 알아들었거나 뭐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쓰는 바람에 충청도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게 드디어 이제 YS와 저 허주 이분들이 이제 충청도를 완전히 핫바지 취급한다 그래갖고 그걸로 JP가 네. 계속해서 저 지방선거 지원 유세 다닐 때마다 핫바지를 들먹입니다. 그리고 네. 여당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뭐 지역주의 부추긴다 그래가지고 예. 계속 비판을 하고 네. 비판하면 걸수록 왜 그런 것들이 하면 할수록 만지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핫바지론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선거 끝나고서 선거에서 이른바 이제 노무현 대통령식 표현을 쓰면 네. 재미 좀 봤죠, JP가. 그런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처음에 최초 보도했던 신문이 바로 잡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네. 이미 그때는 뭐 배는 떠났잖아요. 떠났죠. 근데 바로 잡습니다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아니 근데 잘못 전달됐다고.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탈당을 따라 나서겠다라는 사람이 지금 3명밖에 없었는데 예. JP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탈당했을 때 좀 많이들 같이 따라 나오고 근데 그랬나요? JP도 우리가 지금 뭐 JP는 우르르 몰려 나와서 공화계가 다 그랬을 것 같죠. 예. 그렇게 별로 탈당 그때도 많이 안 했습니다. 아니 JP인데도 그렇죠. 그게 그리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핫바지론 어쩌고 하면서 대거 당선됐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때 JP가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JP가 충청도에서 나를 당선시켜 줄 수 있을까? 의원들이 그런 퀘스천 마크를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못 따라 나오죠. 네. 지청의 맹주인데도 불구하고 충청의 맹주라는 이미지가 굳혀진 것이 그 바로 자민련으로 해서 의석을 대략 확보하고 난 이후에 굳혀진 거지. 사실상 그 당시에는. 전에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자, 그럼 안철수 의원을 따라 나갔을 때 어디에서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굉장히 지금 주판화를 튀기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튀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호남 같은 데에서 여론조사를 딱 해봤더니 야, 문재인 대표 가지고서 호남에 당선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예. 아마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한 100석 될 수도 있어요. 그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까 아까 JP가 탈당할 때 몇 예. 명 따라 나왔냐 그건 네.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JP가 그 사실 거의 한 3주가량을 갖다가 신문에 매일 났습니다. 그 JP 탈당한다고? 아니 그 탈당 그 분위기를 갖고 해서 예. JP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탈당 이런 표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 기억이 생생한 게 이분 딴 얘기 안 해요. 충청. 그래요. 우리 충청도가 핫바지요. 진짜 그래서 대전 충남 예. 거기다 대전 그 충청도 영향권이 강한 강원도까지 강원도. 4개 지역 도지사를 쓸어버렸어요. 근데 그 JP가 나올 때 JP와 6, 4, 8기 동기이자 당시 JP의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누구냐 김동근 의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전국구였어요. 비례대표. 예. 근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 배지를 떼야 됩니다. 그렇죠. 못 나오더라고요. 못 나와요. 배지를 못 떼니까. 못 돼요. 1년 한 반 정도 남았는데도 못 돼요. 그런데 그때 JP를 따라서 흔쾌히 배지를 떼고 네. 전국 배지를 떼고 따라 나온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내무부 장관은 정성모 씨라고 있어요. 그 정성모 그 전 의원의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JP가 정진석 전 의원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보답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데 그때 JP를 따라 나왔던 게 8명인가 9명밖에 안 돼. 9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때 마침 묘한 당이 하나 있었어요. 신민당이라고. 신민당이 그때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통일민주당 아시죠? 예. 통일국민당. 정주영. 정주영. 통일국민당이 정주영 씨가 빠지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김동길 박사를 거쳐서 김복동 돌아가셨습니다만 예. 김복동 의원이 있고 박철원 전 의원 예. 그리고 부인인 현경자 의원이 있던 당이 신민당이에요. 이 신민당인데 그 신민당이 딱 11석이에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원내 교섭이 되는군요. 그렇죠. 원내 교섭이 왜 필요해요? 돈. 돈. 네. 원내 교섭단체는 전체
국고 보조금의 50%를 갖다 균등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거기에서 JP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합당을 합니다. 그래서 김복동 대표의 신민당과 예. 그다음에 JP 총재의 자민련이 합당을 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자연스레 어떻게 되니까 그 당시 신민당의 주축은 김복동, 그다음에 박철원 전 의원, 그다음에 예. 그 아직 복권이 안 돼서 전 의원이었어요. 예. 네. 그 부인인 현경자 의원, 예. 대구 사람들이 중심이었어요. 그 자연스럽게 앞서 우리 최병 편집장이 소개한 대로 네. 기자가 물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JP의 충청도와 이른바 TK 내에도 허주 당신 같은 TK도 있지만은 예. 이른바 반 YS적 TK인 김복동이라든가 박철원이라든가 박준규라든가 예.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여기서 바람 불면 어떡할래? 근데 실제로 그 기자의 질문이 맞았어요. 바람이 불었네요. 분 정도가 아니라 95년에도는 물론 무소속 문희가 시장에 당선됐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96년 15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이 그땐 13개였습니다. 예. 13개 중에 자민련이 8개를 먹어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이어서 그 다음- 총선도 그러면은 아니, 총선 50석을 얻었다니까요. 야. 그때 대구에서 8석, 네. 13개 중에 8석이고 나머지 3개는 무소속. 네. 당시 집권당이든 신한국당은 2석밖에 못 먹어요. 그게 하나가 강재섭.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잠깐 지역구를 의원을 했던 한 4선을 했던 그 달성에는 김석원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이렇게 2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싹쓸이해 버리 경북도 2군데를 갖다 자민련을 먹고 네. 그 TK 자민련이 10명 생기면서 예. 그 비율로 얻어진 또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민련이 50석이지만 그중에 대략 한 35대 15로 충청권과 그다음에 TK권 TK. 네. 결합됐던 것이 그 힘이 결국은 DJP랑 연결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킬 아니 수 근데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뭐 충청권 핫바지론이라도 있었으니까 그 열풍으로 이어갔지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열풍으로 이 자민련의 열풍처럼 호남 홀대론 뭐 이런 똑같이 걸로 봐야 하려면 되나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전략을 JP가 얘기해야 사실 되는 거예요? 탈당할 때까지만 해도 네. 물론 쫓겨난다고는 했지만 쫓겨나는 형식을 취해서 약간의 동정심을 유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럼 핫바지론이라는 게 없었으면 JP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건 이제 가정이죠. 예. 근데 그렇더라도 JP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지역의 맹주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지방선거에 참여를 하면서 DJ가 또 들고 나왔던 게 또 있어요. 뭐 지역 등권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지역 등권론이요? 등권론. 이게 권력이 같다 이거예요. 각 지역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여당에서 뭐 지역 분할 기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공격을 하고 하는데 이 지역 등권론의 영향을 어느 정도 또 받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제 핫바지론, 지역 등권론 이런 것이 쟁점이 되면서 네. 자 이제 민자당, YS당이라고 하는 민자당은 경상도 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DJ는 그때 아직 정식으로 그 정치 복귀를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아태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사장으로 있어가면서 사실상 민주당을 지원했어요. 지원하니까 DJ의 호남.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어떤 반사이익 비슷하게 충청도도 야 그럼 우리도 뭉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뭉치는 거에 자꾸 불쏘시개처럼 그 JP가 핫바지론 뭐 야 저쪽은 뭉치는데 왜 우리는 예. 안 뭉치느냐 뭐 이러고서 다니니까 네. 충청도 사람들도 이제 몰아준 거죠 표를. 어허. 그러니까 TK와 충청도가 어느 정도 몰아주니까 바로 지역구에서 41석이라는 걸 갖고 전국도 예. 9석까지 네. 포함해서 50석을 50석.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1996년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전해인 95년에는 네. 탈당해서 금방 급조한 정당인데 네. 그 급조한 정당이 광역자치단체를 그 4군데를 쓸어가고 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이 230개 시군구거든요. 예. 그 중에서 거의 한 1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의 숫자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10%라는 얘기는 충청권은 거의 다 가져갔다는 얘기밖에 안 네. 돼요. 그럼 안철수 의원은 그런 똑같은 그런 열풍을 좀 그런데 같이 재현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네.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 뭐 핫바지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현재. 그러나 현재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뭐 그건 우리가 있다고 봐야죠.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선거 국면으로 전환이 됐을 때 안철수 의원이 그 전환대에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갈 것이냐. 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은 자 저 당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본인이 저 당은 운동권 정당이다. 예. 실제 운동권 정당이라는 비판이 예,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권 정당 대 뭐 민생 정당 구조를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저거는 친노 정당이다. 뭐 그거로 해서 그쪽을 친노 쪽에 프레임으로 몰아넣고 예. 자기는 이쪽에 뭐 외연을 확보를 해서 새누리당 표까지 이렇게 가져가서 뭔가를 한다든가 예. 하는 거 요 프레임 설정을 잘 하면 JP처럼
뭔가 하여튼 성공을 거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JP가 나올 때 9명 따라 나왔는데 안철수 의원 나올 때는 지금 일단 3명 나왔고 그다음에 뭐 문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이나 황정호 의원 얘기로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또 2명 추가로 나올 거고 더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뭐야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러는데 그게 아닌 모양인데요? 근데 이런 거예요. 당초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 바로 한 30명쯤 탈당해서 와르르 원내 교섭단체 만들듯이 예. 그렇게 물론 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예. 뭐 기자들이 이렇게 알아서 썼을 뿐이다. 네. 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냉정하게 바라보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어떤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는 예. 결국 지금 광주 전남북 호남 민심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JP에 대해서는 우리 JP가 참 억울하게 쫓겨났네 하는 충청도 민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안철수 의원 보고 지금 보면은 아직도 호남 민심도 엎치락 뒤치락이거든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여론조사로는 그야말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오리무중이에요. 예. 앞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저 최 편집장은 그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리얼미터다 어디에 등등등 하는 거 해봐야 전국 1000샘플이에요. 그러면 호남 그래봐야 얼마입니까? 105샘플밖에 안 됩니다. 예, 맞아요. 예. 100샘플에 네. 100명 갖고 100명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뽑았더니 30명이 좋다 그러면 30% 되는 거고 예. 20명이 좋다 그러면 20% 되는 거 너무나 엎치락 뒤치락해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기관에 조금 좀 비용을 들더라도 네. 호남 민심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샘플을 좀 크게 잡아서 최소한 유의미한 한 1000샘플 이상 잡아서 호남만 갖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근데 봐요. 보시기에는 어때요? 호남에서는 진짜 안철수가 쫓겨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뭉치자 뭐 이런 안철수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실제 있어요? 저 호남 사람 아닙니다만은 호남에서 왜 그래야 되겠어요? 다만 문재인 대표가 싫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근데 문재인 대표가 바로 문재인 대표가 2012년 대선 때는 호남에서 92%를 받았습니다. 호남 민심은 뭐냐니까 좋다. 우리가 좀 규모가 작고 덩치가 작은 우리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의 성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하고 손을 잡고 우리의 어떤 뭐랄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갖다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무시하지 말고 우리랑 함께 동업하자. 그래서 노무현 동업하자. 근데 노무현 지금 호남 민심은 노무현 정부에 홀대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홀대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니까 당시 민정수석을 2차례 지냈고 시민사회수석을 지냈고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대표가 그런 식으로 뭐랄까 호남 홀대하는데 좀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럼 나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박근혜 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92%를 밀어줬는데 또 이번에 당 대표가 나더니 또 호남만 홀대하는 거 아니냐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좋으냐 싫으냐를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주승용 의원이 얘기하는 말이 사실 전 정답이라고 봐요. 호남 민심은 분열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통합을 원하는 것이고 정권을 갖다가 되찾아오는 그런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전국적 지지도로 봐서 지금 박원순 시장에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호남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바쳤던 그런 믿음, 그런 사랑 이런 것을 갖다 안철수 의원한테 줄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그러기 때문에 호남 민심이 그야말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제 다르고 이렇게 하는 거 다르고 저렇게 하는 거 다르고 그야말로 혼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호남 민심도 아직 딱히 마음을 잡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안철수에게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믿음과 이런 게 아직 있지는 않아요. 다만 문재인이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호남의 어떤 의미와 호남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야권에서는 문재인 1등 아닙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대선에 가장 근접한 사람 아니에요. 다만 네가 좀 정신 상태를 바꾸고 우리 호남에 대한 좀 입장을 자세를 바꿔라. 진정세 바꿔봐라. 그렇다면은 안철수는 불쏘시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연합의 주류 측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요. 가장 큰 게 일단 온라인 입당이에요. 지금 이게 엄청난 사실 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 과거 본인들이 그 얘기했던 그 열린우리당 쪽으로 좀 돌아가는 것 아니야. 온라인 입당부터
비롯해서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가면서 예. 사실상 비노라고 하는 세력은 굉장히 약화되고 더욱더 구심점이 없어지고 예. 그야말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는 과거 친노들의 정당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표가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을 직접 맡으셨으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이 국민 여론의 어떤 그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을 아마 피하려고 일부 노력을 하겠지만 예. 그러나 뭐 그걸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정확하게 그 여전히 꿰뚫고 있을 거예요. 예. 아, 저 당은 결국 지향하는 바가 여기구나. 과거 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 가서 이 정권은 부산 정권이라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자, 그러면 호남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안철수도 믿고 문재인도 미운데 예. 누가 더 미우냐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어떤 지지자를 하나로 몰아줄 가능성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적인 변수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바로 24일이면 이제 발표한다고 그러죠. 살생부 나오죠. 컷오프 예. 20%. 그러면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몇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연말 정도까지는 호남 민심도 왔다 갔다 해가면서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사이에서 예.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느 쪽으로 저는 몰아주지 않을까. 이게 만약 몰아주는 상황이 없어지면 예. 없어지고 지금 현재처럼 계속 안개 속으로 간다? 그럴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의 성공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훨씬. 아, 오히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 따라 나서는 사람이 더욱더 없어지게 돼. 모호해지니까 안철수 의원 따라 나서면 내가 배지가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그랬을 때 따라 나서는 건데 지금 호남 민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따라 안철수 나서면 의원이 없고. 호남의 1박 2일 그야말로 강행군. 그러니까 1박 2일도 중요하지만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도로 열린우리당. 나는 뭐 그렇게 만들어간다든가 예. 나는 호남의 사위다. 문재인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뭔가를 만들어간다든가 해서 그걸 잘 하면 아주 훌륭한 멘토가 그걸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 윤여준 전 장관도 그만두시고 그래서 네. 누군가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보좌를 잘하고 이걸 핸들링을 잘하면 네. 시골 의사가 다시 안철수한테도 복귀 안 하시네, 박경철 씨가. 글쎄 뭐 그분이 전 뭐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아, 적은 예. 없는데 여하튼 훌륭한 멘토가 있어서 안철수 의원을 그런 식으로 하면 1995년 JP가 이뤘던 그런 성공을 이루지 말란 법도 없다는 네. 생각입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의 예. 말이 점점점 세지잖아요. 독해지면서 예 뭔가 이제는 진짜로 이제 지금은 또 여당까지 또 같이 또 싸잡아서 같이 비판을 하고 근데 저도 정치판에서 그러잖아요. 오랜 생활하면서 예. 보면서 거칠어질 때 왜 말이 거칠어지겠어요? 뭔가 조급하니까? 새가 불리하고 쫓기는 심정이다 보면 사람의 말이 거칠어지고 육두문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JP가 보면은 그야말로 뭔 걸 다 JP는 아무리 급해도 은유적으로 심지어는 예전 2000년 선거 때 당시 충청도에서 이인재 의원이 JP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 팍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막 꽉 몰아볼 때 JP가 한 말이 나는 석양을 붉게 물들이고 싶어. 아니 근데 바로 그런 여유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 호남 민심의 가장 전 키포인트는 아까 우리 최 편집자 이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잡냐였는데 예. 그 프레임워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과연 2017년 대선에서 희망이 보이느냐? 새누리당의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전국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예. 그 사람하고 협업을 하려고 들 거예요. 호남 민심은. 그리고 왜 지금 호남 민심이 중요해요? 호남 민심이 이게 결정이 돼야만이 호남 민심 이게 수도권에 보면 많은 호남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일단은 이분들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호남 민심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수도권 민심도 호남 왔다 민심도 갔다 하죠. 출렁거리면서 그때 보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 편집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판이 딱 정해지자 한쪽으로 예를 들어 문재인 승 하는 순간은 판정승이 아니라 KO승으로 끝나요. 또 안철수 승 가면은 안철수 KO승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입당하잖아요. 예. 네. 이게 보면 뭐 새누리당도 빨리 따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게 입당이 새정치민주연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7월에 이게 정당법이 바뀌었어요. 네. 예. 예전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를 제출했어야 예. 되는데 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하니까 새누리당도 빨리 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문재인 의원이 예전에 예. 비서실장하고 그저 시민사회 수석할 때 부산에서 한 얘기가 부산 정권이 더 나쁜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정권보다 더 나쁜 더 얘기요? 나쁜 얘기를 했어요. 호남 사람들이 뭐 노무현 좋아서 찍어줬나? 이회창은 싫어서 찍었지? 어허.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남 민심들이 문재인 대표를 갖다가 잘 곱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성 있게 네. 호남들하고 호남인과 협업하겠다. 네. 공동으로 하겠다. 그런 걸 보여준다면 추는 네. 급속이 현재 기호 2번을 갖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평행 이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